요즘 이제 연봉이 제일 핫한 주제죠. 네, 그렇죠. 초봉 올린다는 소식이 엄청 많이 지금 들리고 있어요. 게임스탑 공매도 사건처럼 네. 끝에 물릴 사람이 누군지 일단 초반 들어간 사람은 다행이지만 오늘 주제를 그래서 한번 개발자의 연봉 그리고 이제 신입 개발자 연봉 6천으로 예. 한번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처음에 어땠어요? 신입 개발자 연봉 6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 이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이제 과거에 이게 저희가 뭔가 기술직으로서 천대받던 시절, 치킨 테크트리가 당연하던 시절, 좋지 못한 환경에서 이제 일했던 부분들이 많이 일했던 부분들이 많이 이제 개선이 된 건지. 네. 아침이라고 이제 말이 잘 안 나와. 아침이요? 오후 2시인데요?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게 거품인 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중에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확실히 인정을 받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에 와가지고 과거에 이제 인정받지 못했던 연봉, 뭐 근로, 복지 이런 환경들을 인정받게 되는 게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걸 넘어서 이제 거품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쵸. 뭐 아직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전에 이제 배민이 신입 연봉 5천을 처음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그쵸. 이후로 지금 한 3년 된 건가요? 3년 정도 지난 건가요? 2017년 8월쯤 드라이브를 걸어주셨고요. 한 3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좀 됐네요. 뭐 아직 뭐 3년 반밖에 안 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사실 뭐 지금이 뭐 끝인 걸 수도 있고 이제 시작인 걸 수도 있고 좀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거품인지까지는 이제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그걸 떠나서 이제 관련해서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것들은 많이 있겠죠. 그렇죠. 아무튼 저는 정리를 하자면은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은 산업 자체가 이쪽이 인정을 받게 되기 시작한 것 같다. 그리고 거품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품일 수도 있다. 예. 이게 호돌맨이랑 저랑 이제 취업 준비하고 뭐 3, 4학년 때를 연도로 치면 한 2010년에서 2013년도 사이죠. 예, 맞습니다. 그때 사이였고, 그때는 이제 전공자들 중에 전공 살리는 케이스가 진짜 많아요. 50%고 보통은 30%. 그리고 그때 제 기억으로 지금 이제 네이버 연봉이 그때 당시가 3,300인가 3,200인가 그랬고요. 다음이 이제 2,800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거의 한 10년 전인데 10년 전에 비해서는 거의 2배 정도 오른 케이스가 될 것 같고, 이제는 IT 업계가 그만큼 이제 어떤 서비스 런칭을 하는 데서 빠질 수가 없는 분야가 돼서 이 개발자의 몸값이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도 드는데, 근데 그것도 있어요. 이 몸값을 받기 위해 들인 노력과 옛날 3,000대 받던 시절의 노력이 그렇게 갭 차이가 있나?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입장에서 맞아요. 실력적인, 그러니까 내가 그런 들인 부분에서, 노력은 네. 3,000대 받았을 때의 노력과 6,000대 받았을 때의 노력의 차이가 사실은 그렇게 뭐 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거기에 100% 동의를 하는데, 어떤 수요에 대한 문제도 사실 있는 거여가지고 어떤 개인에 맞아요. 대한 그런 노력이 없어도 어떤 산업 전반에 그런 수요가 좀 늘어난다면은 사실 연봉이 같이 늘어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 저도 거기에 100% 동의하고, 제가 뭐 신입 때 했던 노력 대비 지금 더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비슷했으면 비슷했겠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봉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는 분명히 이제 사회 전반적인 그런 변화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신입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굉장히 노력을 하겠지만 2010년도, 11년도에 네이버 가시려고 했던 분들, 다음으로 가시려고 했던 분들, 뭐 그때 당시 또 티맥스가 또 되게 큰 회사였으니까 했던 노력과 지금의 그 네이버를 노리시는 분들의 노력의 차이는 저는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거의 지금 2배 정도 이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냥 산업군의 발전, 수요 공급의 차이로 연봉이 이제 변동이 발생하니까 내가 6천을 받을 만한 인재냐 아니냐와 별개의 문제가 있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산업군이 야 이거 서비스 해봤는데 개발팀에 6천, 막 8천 이렇게 줘도 서비스가 잘 되는 거랑은 크게 관련이 없더라. 그럴 수도 결론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예. 그때는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새는 이제 너무 좋은 사스 서비스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초기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개발자가 사실 그렇게 막 필요하진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개발 리더들이 보여줘야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 들어요. 이 6천의 시절이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 네. 그렇죠. 왜냐면은 비개발과 개발 간의 서비스 기여도의 차이는 예. 이제 비슷하잖아요. 사실은 기여도는 비싼데 예. 격차는 이제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조정을 할 텐데 언젠가는 예, 그쵸. 언젠가 그 조정을 위에 있는 놈을 내릴 것이냐 밑에 있는 사람을 올릴 것이냐. 이제 변호사 쪽이랑 약간 사례가 지금 비교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그런 생각. 그러니까 뭐 제가 그쪽에 있는 건 아니라서 이제 아는 분이 또 있는 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건데, 그냥 주워 듣기로 인터넷 같은데 이제 건너 이제 듣기로는 약간 비교 대상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이제 잘 나가신 분들은 지금도 엄청 잘 나가시겠지만은 뭐 교대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현재는 뭐 임대료 내기도 힘들 정도로 이제 좀 수익이 맞아요. 적다. 들은 지 조금 됐죠. 그런 얘기가 나오지. 그쵸,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쪽 산업을 좀 잘 살펴보면은 약간 비슷한. 요 우리도 이제 이쪽 컴퓨터 쪽도 언제 거품이 꺼질 것이냐, 언제까지 신입 유치원이 갈 것이냐, 약간 비슷한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뭐 그쪽 관심 있는 거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맞아요. 방송 보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직으로서 저는 이제 항상 개발자라는 직업이 전문직으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프로라는 타이틀을 달 수 있는 직업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프로라고 하는 거는 뭐 변호사 의사도 있겠지만은 스포츠 선수들도 아마 있을 수 있겠죠. 예. 저 이제 프로농구를 좀 즐겨보는데 예. 보통 이제 프로농구라고 하면 드래프트 제도가 있잖아요. 팀이 한 10개, 농구팀은 한 10개 팀 되는데 그 10개 팀이 1순위부터 10순위까지를 한 사이클을 돌리고 2라운드라고 해서 그 다음에 11순위부터 22순위까지 해서 자기네들끼리 또 이제 인력을 배분을 하고 그런 식인데, 그 프로를 지망하는 선수들이 전국에서 농구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보통 이게 이제 5라운드까지 보통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 하면 이제 전국에서 농구 제일 잘하는 1등부터 50등까지가 이제 뽑힌 거예요. 근데 어떤 팀들은 1, 2라운드만 뽑기도 해요. 3, 4, 5라운드를 아예 안 뽑기도. 네. 여기서 제가 봤을 때 기준으로는 1라운드에 뽑히면은 연봉 7,000, 2라운드에 뽑히면 연봉 5,000이거든요. 여기서 운이 안 좋으면은 그것조차 못하는 거고, 예. 내가 이제 10몇 년 동안 농구만 해가지고 합류를 프로 했는데도 2군에서만 뛰다가 끝나는 선수들 되게 많잖아요. 예, 그럴 수 있죠. 이제 연봉 뭐 10억 아니면 8억 이렇게 받으면서 거의 뭐 35까지 뛰거나, 이제 최근에 은퇴하신 양동근 선수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40 가까이 뛰셨고, 그게 아닌 선수는 눈물 펑펑 흘리면서 자기가 그동안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농구한 거를 드디어 이제 보상을 받아서 프로리그에 뛰었지만 2부 리그만 뛰다가 2년 만에 은퇴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의 노력이 일반 직장인들보다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예, 그렇죠. 어떤 산업군이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개발자들의 지금 몸값에 대해서도 예. 언젠간 이게 살짝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될 때 되게 많은 어떤 좀 불상사들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점점 더 이제 좋은 프레임워크, 좋은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스타트업이 계속 이제 생기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한 그래도 10년까지는, 향후 10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좀 좋은 환경이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호돌맨님과 저희가 준비할 때 컨국가들이 워낙 기피한 직업이었기 직군이었죠, 때문에 굉장히. 예. 네, 완전 가지만 이게 어느 정도로 기피했냐면 컴국가 교수님들이 전자공학이나 기계공학 들으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저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순수 소프트웨어만 너무 잘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딱 지금 저희 연차의 개발자분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신입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이제 컴퓨터 공학과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고등학생 분들이 컴공과를 막 이제 준비를 하셔가지고 들어오셔서 졸업해서 이제 경력이 조금 쌓일 때쯤, 계산하면 한 10년 정도 남았다고 치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그래도 좀 산업이 잘 될 것 같은데, 이 행복한 시간도 언젠가는 이제 한 산업군도 있고 안 행복한 산업군이 있는 것처럼, 그쵸. 그게 어떤 저희도 언젠가는 그럴 수 있어가지고 지금 연봉에 대해서는 내가 이거 받아야 되는 게 맞다 아니다 또 있지만, 이거는 조금 주의해서 IT 흐름이 뭔가 바뀌었을 때 산업 자체가 이제는 개발자들 몸값을 그렇게 주는 거가 크게 영향이 없다, 혹은 그 정도 되는 인력들이 되게 많다가 되면은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좀 고민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요즘 좀 많이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이제 어렸을 때는 이게 3D 직군이라고, 아 장난 아니었죠 진짜. 더리, 데인저러스, 디피컬트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때 어릴 때는 되게 궁금해서 진짜 그런가? 그쪽 업계가 그런가? 라는 좀 궁금증도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시간이 한 10년 이제 넘게 이제 지나면서 발전을 또 해가지고 꼭 그렇진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그런 직군도 회사도 있겠죠. 꽤 힘든 회사도 있긴 할 텐데, 아무튼 그렇게 뭐 산업이 계속 이제 발전하고 수요가 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에는 뭐 신입 6천? 아, 부럽다. 신입하고 싶다. 개발자의 뭔가, 그러니까 개발자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군도 마찬가지인데 네. 연봉을 책정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오래 했는 걸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내년 혹은 앞으로 이 사람이 이만큼 해줄 거라는 기대치가 반영된 연봉이란 거죠. 연봉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산업의 흐름,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수요와 공급,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걸 채우고 나서 그 다음은 이 사람이 앞으로 우리 얼마나 잘해줄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많이 내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입 연봉이 6천이라고 했을 때는 경력직 6천인 사람보다 이 사람이 잘해서 6천 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 신입분이 앞으로 6천만큼 잘할 거라는 기대감을 굉장히 내포해서 이제 사실 주는 거니까, 실제로 뭐 역할은 사실은 3, 4천이지만 나머지 2, 3천은 그냥 이 사람의 미래에 대한 가치, 기대치가 반영된 게 연봉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입이거나 연차가 낮은데도 조금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면 그거는 앞으로 회사에서 이만큼 너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고, 이제 네가 이만큼 잘해주길 좀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한다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사태에서 대기업 분들은 다 신입 6천? 난 7천 할게 막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영세 기업 분들은 되게 불편할 수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대기업에서 맞아요. 1000 올리는 건 쉬운데 스타트업에서는 뭐 100 올리는 것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엄청 힘들죠. 좀 뭔가 안타까운 것도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살짝 그 영세기업 사장님들의 마음을 조금 대변하면, 예를 들어 보통 이제 작은 IT 스타트업은 한 해 영업이익이 5억, 뭐 3억, 5억, 7억 대충 이 정도 레벨이잖아요. 네. 그 정도로 나면 사실은 다행인 거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1억 이상 나면 그래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 보통 그 1억도 잘 안 나긴 하지만, 왜냐면 그쵸, 매출은 뭐 10억, 20억 날 수 있어도 실제 영업이익은 한 1억에서 5억 사이 보통인데, 우리도 이제 1,000만 원씩은 못 올리니까 500만 원이라도 전 직원 올려주자라는 결정은 20명이면은 한 해 지출 금액이 1억이 네. 드는 거잖아요. 네. 영업이익 1억 나는데 갑자기 전체 1년 지출 금액을 1억, 그리고 이제 보너스도 아니고 사실은 고정으로 1억을 올리는 건데, 그게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들이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신다. 그 신입 때 이제 옆 친구, 내 친구는 3전에 들어가서 뭐 연 5천을 받는데, 나는 스타트업에 들어와서 한 달에 2,500밖에 못 벌어. 그럼 거의 2배 차이잖아요. 이제 세금 1년에 2,500. 1년에 2,500밖에 못 벌어. 네. 그러면은 2배 차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너무 막 되게 부러워하거나 이제 그럴 필요는 없어요. 되게 뭔가 자존감도 낮아질 수도 있고, 맞아요. 뭔가 막 걱정될 수도 있고, 빨리 나도 빨리 따라잡아야 되는데, 저 연봉을 따라잡아야 그치. 되는데 라고 막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전혀 안 그러셔도 되고요. 사실 연봉 5천이나 이제 연봉 2,500이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저축하는 돈은 크게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맞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연봉에 대한 어떤 걱정을 하지 말고, 본인에 대한 어떤 실력, 본인에 대한 어떤 브랜딩, 그런 거를 더 쌓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나중에 더 먼 미래를 봤을 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이제 자존감 낮아지면서 막 걱정하고 막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초기 1, 2년에 대해서는 투자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네카르 쿠베 토당에 합격했는데 작은 회사로 가라는 건 아니고요. 못했을 때는 남들이랑 비교하지 않으셔도 되고, 저는 이제 어쨌든 제 동기나 친구들 사이에서 연봉이 제일 적었지만, 왜냐면 제조업이나 이런 대기업 간 친구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사이에서 제가 제일 높거든요. 그러니까 뭐 역전할 타이밍은 언제든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또 20대 중반이나 후반은 돈 없어도 괜찮거든요. 크게 뭐 없는 게 당연한 시기인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한 35, 뭐 8, 9, 뭐 이렇게 좀 되면은, 그때는 이제 그때 내가 다른 친구들이나 동기들보다 더 연봉이 높은 게 더 멋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스토리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당장에 1, 2년 그 연봉을 따지지 마시고요. 향로님 말씀하신 대로 한 35 되게 빨리 오거든요. 생각보다 그 나이가. 진짜 너무 빨리 눈 와요. 감았다 뜨면은 그냥 왜 35이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한 10년, 8년, 10년 이렇게 내다보고 좀 설계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듣는 입장에서는 저희 얘기가 이제 딱 그렇게 안 꽂힐 수가 있어요. 그치. 당장 부럽거든요. 사실 그 금액이. 맞아요. 우리가 나 똑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2배를 더 받네 막 이렇게 막 계산을 그러니까. 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은 되게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데, 너무 그렇게 비교하실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그거 있어요. 아마 되게 많은 회사에 계신 분들이 전 직장 연봉 베이스니까 첫 회사 연봉이 높아야 된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재 제가 속해 있는 배민에서는 어쨌든 전 직장 연봉 베이스 대비 뭐
꼭 배민뿐만 아닐 거예요. 쿠팡, 토스 뭐 다 이런 좀 스타트업에서 올라왔던 회사들은 면접이랑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통해 가지고 거의 실력 대비해서 연봉을 책정을 해요. 많이. 예. 연봉 협상 때도 뭐 1괄 3%, 1괄 5%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좀 이제 그 역량 레벨에 맞게 계속해서 연봉을 좀 높은 연봉을 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내가 다음 이직할 때 연봉 낮은 연봉 때문에 페널티를 먹을 것 같아서 이제 실력이 향상되지 않지만 연봉이 높은 회사와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연봉이 낮은 회사가 있으면 무조건 후자를 고르시는 게 낫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전자의 회사를 가게 되면 아예 이직을 못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직을 해야 많이 오르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직하고 나서도 그 회사에서도 연봉이 계속 오르려면 지금 이제 기존의 대기업들이 아닌 이제 스타트업 베이스를 하고 있는 배민, 쿠팡, 뭐 토스 이런 회사들은 어쨌든 실력 대비해서 계속해서 좋은 연봉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실력을 키우시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그렇게 엄청 노력한 것도 아닌데 어떤 사회적인 그럼요.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도 뭐 포함이겠지만 분위기나 그런 성장 그런 것들이 이제 도와주면서 현재 개발자에 대한 어떤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관심도 받게 되고 연봉도 늘어난 건데 참 사람의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항상 뭔가 겸손의 자세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사회가 정답입니다. 이제 진짜.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갔던 거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고 그래야지 이제 이 바닥이 거품이 꺼져도 사실 나를 어디 데려가지고 이제 또 써먹어 주실 분들도 이제 계속 남아 있는 거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겸손이 중요하다. 내가 잘난 게 아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맞습니다. 싶습니다. 올해랑 내년에 샤이닝이 아마 많은 회사들이 샤이닝을 많이 뿌릴 거예요. 입사했을 때 조건으로 연봉에 뭐 10%, 20%를 보너스로 준다던가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력 대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저는 올해는 다들 좀 이직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걸 또 잡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이 또 여러 가지 리텐션 보너스들을 제공을 할 것 같고 참고로 현재 제가 소속해 있는 배달의 민족은 올해 입사하시면은 샤이닝 보너스 20%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봉 협상하시고 그 연봉 협상한 거에 20%는 보너스로 또 나올 거니까요. 그 샤이닝 보너스 20%라는 것 제가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의 연봉 5천만 원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샤이닝 보너스 그 연봉의 20%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1,000만 원을 1,000만 원이죠. 더 주는 걸까요? 네, 1,000만 원을 보너스로 주는 거고요. 그러면 아마 거의 이제 연봉이 6천만 원이 되는 거네요. 연봉 6천이 된다고 하기엔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연봉이라는 거는 연도만 봤을 때. 그쵸. 첫 해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배달의 민족에서 광고를 받기 위해 좀 각을 잡았고요. 아. 지금 광고 주시면 30%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